주요 쟁점은 조사 건수 절반 이상이 법인 전환과 MSO를 활용한 편법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무조사가 나올 수는 있다. 이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 그러면 우리는 가족법인 MSO 하면 안 될까요? 세금 줄이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약간은 위험한 길일 수는 있지만 그 위험을 줄이면 되겠죠. 병원 운영하면서 소득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 사업 하시는 분들은 법인 만들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병원은 법인으로 전환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40% 넘는 세금 내고 건보료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많이 알아보시는 게 MSO라고 해서 법인 형태의 특수 법인을 만듭니다. 법인 만들어서 개인 소득을 좀 옮겨 놓으면 세금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MSO 만들어 놓으면 세무조사 엄청 나온다는데 괜찮을까요? 진짜로 국세청이 이 MSO만 타겟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걱정이 많이 돼서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딱 두 가지 궁금해 하시는데, 진짜로 이 MSO 하면 위험한 건지, 그리고 세무조사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딱 정해 드릴게요. 가족법인 MSO로 잘 세팅하시면 되고요.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리스크 줄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MSO 만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MSO 가족법인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건 어떻게 하고 왜 좋은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병의원과 가족법인 MSO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5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세무조사 어떻게 나오는지 벽발 사례 알려드리고, 가족법인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 투자와 미국 주식 투자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로드맵까지 알려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한번 보시면 세무조사 통지서입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나왔고요. 세무조사 개시를 하겠다 이렇게 왔고, 납세자 이렇게 있고, 제가 지어놨는데 82년생 원장님이셨고 사업장으로 해서 왔죠. 우선은 병원에서 나올지 개인 거주지에서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데, 사시는 곳 그 거주지 세무서에서 나오고요. 제가 이걸 또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 통합조사였습니다. 이 원장님도 MSO 법인이 있었는데 조사가 나온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제가 조사부터 시작해서 봐드렸고요. 사실 이분도 큰 잘못을 한 건 없으셨고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서 잘 방어를 한 다음에 계속 이 MSO 활용해서 병원까지 이제 세금을 좀 줄이고 있고요. 과세 대상 기간을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이고 이건 꽤 많이 나온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 2년 정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4년에서 5년 정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봤죠. 사실 이분은 MSO를 갖고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MSO와 거래한 상대방이 문제가 돼서 저희까지 연락이 온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MSO가 있어서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딸려서 온 케이스였고요. 아무튼 최근에 MSO가 있으면 이렇게 세무조사가 나올 수는 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주요 쟁점은 조사 건수 절반 이상이 법인 전환과 MSO를 활용한 편법입니다. 가공비용 계상을 하거나 소득 이전 이런 거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언젠가 세무조사가 나올 수는 있다. 이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 그러면 우리는 가족법인 MSO 하면 안 될까요? 세금 줄이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약간은 위험한 길일 수는 있지만 그 위험을 줄이면 되겠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이게 교통사고 날까봐 운전 안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충분히 설계하고 대비를 하고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겠죠. 추진 리스크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감이 오실 겁니다. 리스크 보시면 병원 수익 축소를 위해서 MSO를 설립한 다음에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금을 가족한테 이전을 했다. 딱 읽어봐도 좀 나빠 보이죠? 국세청은 제공된 용역의 가치가 수수료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수수료가 너무 비쌌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소득세 추징이 되고 증여세도 추징이 됩니다. 증여세는 왜 나왔죠? 가족들한테 이익이 갔으니까 증여를 한 거다 이렇게 간 거고, 가산세까지 추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O란 말이 좀 생소한데 MSO가 뭘까요? MSO는 메디컬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의 약자고, 병원의 비의료 업무들, 그러니까 인사, 회계, 마케팅 같은 이런 업무를 법인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이 있고 MSO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용역을 제공을 하고 비용을 지급을 하죠. 비용을 지불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세금이 줄겠죠. 대신 여기는 매출이 잡힐 겁니다. 수익이 잡혀서 세금이 나오지만 이 세율이 40%고 법인은 2억까지 10%, 2억이 넘더라도 20%니까 이 차이만큼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MSO를 하는 거고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 개인 사업
사업자의 높은 세율을 법인 세율로 좀 낮추는 거고, 그리고 법인에서 대표 급여, 차량 유지, 복리후생비, 그리고 가족법인이니까 우리 주주들한테 소득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다시 말하면 가족법인 MSO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세금 줄일 수가 있고 가족들에게 소득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패 사례 보시면 페이퍼 컴퍼니를 그냥 운영한 거죠. 법인만 만들어 놓고 그냥 비용 처리만 했다. 상당히 위험하고요.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업체인데 외부 마케팅 업체는 500인데 우리는 2000씩 줬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빙이 없었다. 페이퍼 컴퍼니였으니까 일한 증빙이 없었겠죠. 이런 게 큰 문제가 되고요. 성공 보시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이 있어서 인건비도 제공을 했다. 정상 가격 원칙을 준수했다. 시세에 비해서 약간 정도 높은 거는 괜찮거든요. 그 정도 측정을 하고 명확한 증빙 관리해서 실제 일한 리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법인 MSO를 하려면 예전처럼 그냥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탈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절세를 위해서 실제 법인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직원이 있으면 좋고요. 직원이 없더라도 실제 운영이 된다. 이거를 잘 보여줄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거래 구조를 설계를 해놓고 실질 서비스 입증도 해주고 지분, 명의 신탁, 리스크가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투명한 거래 구조라는 게 가격입니다. 정상 가격보다 너무 비싸진 않은지 이런 거 판단을 해놔야 되고 실질 서비스 제공한 거 저희가 리스트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기존 다른 법인들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서류를 만들고 실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족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납입 내역들 잘 갖춰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마케팅 법인이나 도소매 법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법인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리스크 대비하면서 운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리스크 더 줄이기 위해서 병원과 거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법인 세워서 사업만 하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가족법인 MSO 활용하실 수 있고, 근데 더 좋은 게 있는 게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나 미국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법인으로 하면 뭐가 좋을까요? 이미 원장님들은 소득이 높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도 많고 건보료도 많잖아요. 이미 많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사업소득이 또 생기죠. 임대소득이 생기잖아요. 임대소득을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분리를 어떻게 하죠? 법인 명의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법인세율 10%, 20% 적용이 되고 급여를 뽑지 않는다면 건보료도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거는 명의를 분산시켜 놓고 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 최고 세율 대비 1, 20% 정도 적용이 되고 자산 관리 이 법인 안에서 하니까 오히려 용이하게 되고요. 상속 증여 가족들의 지분만큼 이익을 줄 수 있는 효과를 함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법인 전문가 저랑 상의하시면서 이거 세팅하고 운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시면 대출이 또 잘 나오고 미성년 주주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중과 가능성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시고, 병원은 또 좋은 게 이걸 사옥으로 만들어서 가족법인에서 병원한테 임대 놓는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법인이 부동산을 산 다음에 병원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가족법인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세팅을 해놓고 임대 수익도 가족법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미국 주식 투자와 가족법인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 한번 해주시고 제가 댓글에 또 남겨놓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법인으로 하면 뭐가 좋냐면 절세 효과 건보료 좋죠.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의 22%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으로 가면 10%, 20% 적용이 되고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배당을 받으면 또 말이 틀려집니다. 배당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2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율 높은 세율이 또 적용이 되거든요. 거기에 또 4대 보험까지 나와서 법인으로 분리해서 투자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세율보다 더 좋은 게 수익 분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으로 10억 미국 주식 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1억 정도 이익이 났다. 이 이익은 그냥 개인 이익이잖아요. 22% 내고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녀한테 다시 주려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 22% 냈는데 증여세 또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족 법인으로 해줬으면 1억에 대해서 수익은 어떻게 되죠? 25%씩 대가족이라고 치면 1억에 2,500만큼은 자녀가 가져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 배당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커서 급여로 가져갈 수도 있고 퇴직할 때 퇴직금 이렇게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출 안 하시는 게 이 세율 차이만큼을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가져가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장기로 하고 이렇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계 잘 하셔야 되니까 저랑 상담하시면서 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MSO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본금 납입과 역할 분담 잘 정하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거래 가격과 실질 운영 어떻게 만들지 고민 잘 하셔야 되고 사후 관리 잘 하셔야겠죠. 저랑 협업하시면서 관련 전문가들 검토 받으시고 장기적으로 이제 세무 진단은 제가 체크하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가족 법인으로 MSO 하시는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병원과 가족 법인 MSO까지 잘 관리하면서 리스크 줄이고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랑 상담하시면 정하시면 되고요.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또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